안녕하세요.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더 뜯긴다라고 하죠. 결국에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세금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이 많이 그러하죠. 월급, 보통 직장인들은 세금을 이렇게 탈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꽤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의 직장인들의 세금이 거의 2배라고 하죠. 일본은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각종 세금을 제하는 금액이 45%라고 합니다. 45%. 처음에는 안 믿겼죠. 근데 보니까 믿기더라고요. 충격이죠, 충격. 한국의 직장인이 예를 들어 월급 받은 세전 금액에서 이제 세금을 대략 100만원을 뗀다라고 하면 일본은 어떻다? 200만원 뗀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월급 500만원 받는데 세금 제하고 예를 들어 실수령액을 400 받는다고 하면요. 동일한 조건에서 일본은 세전 500이면 세후 300만원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수령액뿐만 아니고 물가나 각종 사회 기반의 시설 이용료를 감안하면 한국의 가처분 소득이 일본보다 현재 좀 낮죠. 현재 좀 좋은 편이죠. 근데 이제 점점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줄어들었어요. 종부세 줄어들었어요. 그 세수가 부족해지면 그걸 메우는 대상이 어떻게 된다?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된다라고 보면 거의 확실한 거죠. 지금 담배값 이야기도 담배값이 4,500원인데 8,000원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호주는 25,0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담배값 올려서 세금 메꾸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면 소주값은요, 맥주값은요.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더 올려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비도 왕창 올릴 거고 지하철 요금도 각 구간별로 해가지고 좀 더 멀리 가면은 요금을 더 내는 그런 구조로 바꾸겠죠. 거의 일본식으로 바꾼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기름값 이래저래 전부 다 더 빡세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회사는 이제 법인카드 이용료 이런 것들 이제 없어지겠죠. 거의 이제 그렇게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보면 맞죠. 앞으로 월급쟁이들 무지하게 많이 뜯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벌어지는 집값 급락, 부동산 하락, 그리고 이제 채권금리 상승, 예적금리 상승, 시중금리 상승 이런 시점에 잘 대응하고 잘 대비해서 이제 또 하나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2024년 5월달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하잖아요. 이게 한번 시작하면 한 2년 반 정도 간대요. 2년 반 정도 가면 2.5%까지 충당금을 적립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22% 줄어들고 대출이 줄어들면 이제 사람들이 이자를 나 원금 내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이 몰락하는 거죠. 그리고 은행들이 금융권들이 그렇게 충당금을 적립한다라는 건 배당을 줄 여력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배당 안 주면 사람들이 은행주를 금융주를 이제 팔아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금융주 가격도 왕창 떨어질 거고 그 왕창 떨어지는 금융주들 주가들 주식들 지일사 위주로 아주 쌀 때 또 사놓으면 됩니다.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놔야죠. 왜? 그렇게 해놓으면 또 몇 년 뒤에 다시 또 배당 받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이제 금융지휘사들 주식도 시간을 두고 보면서 사놔야죠. 지금은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장기 채권들, 금융채들
5%, 6%, 7%, 8% 하는 장기채들 또 사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 놓으면 또 돈 번다라는 겁니다. 매년 안에 모습이 많은 경매 물량들, 부동산들이 나온답니다. 그 중에서 뭐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소형 아파트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사들여서 월세 주면 또 괜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식으로 잘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무리하게 일을 벌리면 안 된다라는 것.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씩 둘씩 만들어내서 뭐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얘기하는 40년 만에 벌어지는 가장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까? 금리 왕창 올린다라는 건 많은 기업들이 올라간다, 무너진다라는 얘기.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조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로, 차 사는 것도 대출로, 뭐 집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식 투자도 빚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빚이 뭐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던 인식들이 심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뭐 이제 걱정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죠.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 앞으로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안 괜찮다라는 거죠. 많이 올라가고 많이 무너지고 많이 엉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 어렵다라는 거. 명심해야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뭐 남들 다 그렇게 산다.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그냥 엉망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자는 왕창 늘어난다. 그리고 세금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우리네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빡세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감동 못할 수준의 빚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빚진 사람들의 삶이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다 뭐다? 사기꾼이다. 가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삶을 모험해서는 안 됩니다. 모험보다는 관리하고 잘 운영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